올해 시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가이던스가 좀 안 좋아요. 사실. 일단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양면이 있는 거죠. 왜냐면은 그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법을 처리를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제 8월은 주요 업종 시장을 한번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아무래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반도체 업종 안 다뤄볼 수가 없어서 한번 이슈들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승우 우리 유진투자증권 센터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도체가 참 중요한 산업 아닙니까?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히 시총도 큰 종목들이 많이 포진돼 있고 그게 중요합니다. 왜 재미가 없을까요? 근데 가장 큰 거는요. 네. 투자가 너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사실은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이죠.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면 우리한테는 뭐가 돌아오느냐 이 생각들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흔히 말하는 요즘에 잘 나가는 기업들을 보면은 흔히 말해서 이제 주주 환원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거든요. 배당도 많이 해주고 또 이 주식 소각도 많이 하고 이제 이래서 사실은 프리 캐시 플로우에 100% 이상을 주주 환원을 해줍니다. 돈 버는 것들을 거의 전부 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 삼성에서 얘기하는 것도 프리 캐시 플로우에 3년 동안 50% 정도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한다.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 반도체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주주들한테 많이 돈을 돌려주는 그런 기업들이 훨씬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투자가 많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우리의 경쟁력은 높아질 수는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 ROIC라는 개념, 그걸로 보면 사실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중요해졌지만 오히려 PER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삭스 지수도 다우 정도밖에 밸류에이션을 못 받고 있다라는 거죠. 나스닥의 평균보다 훨씬 낮은 그런 것들이 조금 재미없게 만드는 이런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뭔가 좀 다이나믹한 것도 좀 덜하고 좀 무겁다고 이제 보통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뭐 모든 게 이제 선행지수라든가 각종 지표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투자할 때 이런 것들이 간격이 그렇게 크다고 보지를 않는데 뭐냐 2분기다 그러면 3분기 걸 좀 보고 간다거나 근데 반도체 쪽은 이 선행지수나 각종 지표들을 보는 게 좀 멀리 좀 내다봐야 되는 케이스들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경기 민감주인데다가 또 하나는 굉장히 오래된 산업이죠. 좀 오래됐죠. 사실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첨단 산업에 많이 쓰기는 하지만 1948년도, 47년도에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져서 지금 이제 뭐 70년 이게 넘게 된 그런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초창기는 아닌 거죠, 사실. 그래서 완전 성숙 산업에 어느 정도 도달을 한 거고 그런 와중에 이제 데이터는 굉장히 많고요. 관련된 시장 데이터라든지 가격대도 되게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 뭐 반도체가 어렵지만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다들 뭐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안 계시죠. 대부분 다 뭐 나도 알 만큼 알아 이런 분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한 수, 두 수가 아니라 뭐 세 수, 네 수 앞을 먼저 보고서 움직인다 뭐 이런 것들이 그동안의 학습 효과 뭐 이런 것들이 맞물려져 가지고 좀 나온 거죠. 그래서 옛날에 경기가 뭐 이런 패턴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반도체 주가는 어떻게 간다라는 것들이 이미 다 학습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더 뚜렷하죠. 또 하나는 이제 투자와 그다음에 실제 그 아웃풋이 날 때까지 약간 이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지금 투자가 많이 됐고 업황을 좋을 때 투자를 많이 하니까요. 또 많이 되는데 투자가 많다라는 거는 이제 뭐 시간을 좀 두고선 아웃풋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이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보면서 움직여서 이게 잘 안 맞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에도 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속편한 거는 사실은 앞으로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니까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설득력 있고 애널리스트가 그래도 폼이 날 수 있는 그런 소리긴 한데 이제 그게 반도체 산업에서는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죠. 자꾸 거짓말하게 되는 것 같고. 지금 워낙 중요한 산업이고 좀 많이 알아야 되고 좀 불어고 좀 쉽지가 않은 업종인 거는 확실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이 거래가 완전 절벽이 됐잖아요. 거래량이 많이 줄고 뭐 계절적 요인도 있긴 하긴 한데 휴가철이기도 하고 반도체 요즘 좀 현황은 어떤가요? 업종이. 미국 예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실은 바닥에서 보면은 한 27, 8% 정도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반면에 이제 삼성이나 SK하이닉스는 한 10% 남짓 그 정도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재미없어 보인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그래도 미국 반도체는 우리보다는 훨씬 더 다이내믹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되짚어 보면은 지난 4월 달에 실적 발표 때 그 많은 기업들의 코멘트가 어땠냐면 별로 안 좋았어요. 사실은 4월 달 그러니까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 이제 2분기 전망 이런 것들이 안 좋았습니다. 왜 안 좋았냐면은 사실은 그때가 그 상하이 락다운 막 걸리고 이럴 때였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훨씬 더 안 좋게 전망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기대감이 많이 낮아진 거죠. 사실 이제 그때는 반도체만 안 좋았던 게 아니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이런 데들도 다 주가가 쭉 내려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려했던 것보다 실적이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6월 달부터 다시 이제 상하이가 원상복구가 되면서 좀 빠르게 그 반등하는 측면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때는 긍정적인 코멘트가 더 많습니다. 인텔 빼고. 인텔 빼고. 네. 인텔만 회사가 진짜 좀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고 나머지들은 그래도 시장에서 걱정했던 것들 이런 거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게 결국은 주가 최근에 한 달 동안에 이제 주가 상승한 이런 요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내 반도체는 조금 탄력성이 좀 약하죠, 여전히. 보면은 일단 실적 부분과 달리 8월 들어갔고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계속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물론 지금 2분기 실적까지 의외로 잘 나왔다고 그래서 기관이 지금 걷어들이고 하는 거는 우리 주식 투자 룰에는 좀 안 맞긴 한데 지금 이렇게까지 8월 들어서 한다는 거는 뭐 3분기도 물론이고 내년 초까지도 전망을 조금 반도체 쪽을 안 좋게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건지. 또 올해 시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연초부터 계속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아까 반도체 주가가 많이 미국은 그래도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메모리는 좀 덜 올랐죠 사실.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가이던스가 좀 안 좋아요 사실. 스타트 시동을 건 거는 이제 마이크론이었죠. 마이크론이 우리보다 조금 빨리 이제 실적 발표를 하죠. 이제 거기는 8월 결산이기 때문에 3분기가 5월까지였고 그다음에 6, 7, 8월이 4분기인데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비트 수요가 갑자기 좀 약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겁을 덜컥 먹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에 이제 책임이 뭐가 있느냐라고 보면은 제가 볼 때 이제 인텔의 책임이 좀 있는 거지. 인텔이 뭐 신제품 CPU를 좀 쫙쫙 내줘야 기업들도 좀 투자가 좀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들도 한 요인이고요. 또 하나는 재고가 지금 많습니다. 사실은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고가 많다. 실제로 또 재무제표를 까보니까 재고가 많아요. 완제품 재고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가 재고 자산을 보거든요. 매출 원가 대비해서 재고 자산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걸 보고서 이제 재고의 턴오버를 계산을 하는데 그게 제가 보면 역대 최고입니다. 그래서 재고가 되게 많고 지금 예를 들면 반도체 팹 안에 그래서 현재 만들어진 웨이퍼 재고가 되게 많다라는 의미인 것이고요. 이거는 결국은 시간을 두고선 이제 물량이 계속 나오겠죠. 나오죠.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가기 좀 어렵지 않느냐. 재고 조정이 조금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가격이 좀 빠지게 돼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조금 퀘스천이 생긴 거죠. 또 하나는 그게 있어요. 아직은 그래도 견딜만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출하를 좀 줄이겠죠. 그 얘기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도 삼성도 SK하이닉스도. 근데 이게 그 수요가 만약에 살아나지 않을 경우에 세계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그러면 이제 재고가 계속 쌓일 거란 말이에요. 계속 쌓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누군가 약간의 이제 배신을 때리는 그 회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물량을 확 던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면 분기에 가격이 한 10%뭐 이 정도 남짓으로 빠질 거라고 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그죠. 저희 배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담합? 그러니까 담합 이렇게 해서 가격을 좀 어떻게 잡아놓으면 안 됩니까? 담합은 아니고요. 담합이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고 던지면 안 돼. 담합이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고 그냥 학습 효과인 거죠. 학습 효과. 그리고 그동안에 사실은 그런 식으로 출하를 조금 조절을 해서 요 위기만 잘 넘어가고 그러면 다시 또 수요가 좀 살아나고 이런 것들이 보였었거든요. 이제 그동안에. 그래서 그런 전략이 그동안에 잘 먹혀왔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걱정을 하는 거는 이제 내년도 세계 경제가
사실 성장률이 더 떨어진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계속 좀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럼 되죠. 네.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가기가 지금 만만치 않다. 보통 반도체 같이 이렇게 오래된 산업은 이게 사이클이라는 게 또 이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오랜 데이터에 쌓여진. 그리고 우리 전 세계 경제라는 것도 요번만 이렇게 되게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이 흐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보통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을 때 반도체 쪽도 같이 맞물려서 이런 케이스들이 과거의 사례도 꽤 많이 그럼요. 있죠. 예, 원래는 네. 사실은 이제 세계 경제가 안 좋으면 반도체는 더 안 좋은 게 원래 따라가는, 옛날에 그런 스토리 라인이었는데 이게 깨졌어요, 사실은.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그리고 이제 미중 갈등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우리 2020년도에 전 세계 경제가 역성장을 했는데 네네. 반도체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집에서 이제 컴퓨터 그렇죠. 바꾸고 돈 쓸 데가 오고, 없으니까 예. 집에 있어서 우리 노트북도 써야 되고 모니터도 사야 되고 재택근무하고 하면서 뭐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굉장히 좋았던 거고요. 그렇죠. 또 미중 갈등, 또 코로나로 인한 서플라이 체인의 뭐 디스럽션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반도체 중요한 부품은 좀 충분한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네. 반도체 없어서 자동차를 못 만들어서 지금 뭐 난리가 나는 상황이니까 IT 업체들도 야 그런 꼴 당하기 전에 미리미리 반도체는 많이 좀 쟁여놓자. 네. 이렇게 돼서 실제로 자기네들 필요한 것보다 주문을 좀 더 했던 것 아니냐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경기가 생각보다 좀 급하게 좀 둔화가 될 가능성이 좀 많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문이 줄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과정이 앞으로 한 뭐 두세 분기 뭐 좀 이렇게 흘러가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요인은 아무래도 코로나인 것 같아요. 네. 예측을 전혀 할 수 없었던 부분인데다가 워낙 많은 또 그 수요가 있어서 그쵸. 예, 뭐 이게 터지다 보니까는 이 꽤 오래 갔잖아요 코로나가. 그리고 또. 막대한 예. 지원금을 그죠. 각국 정부에서 풀었기 때문에 그죠. 돈은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죠. 근데 돈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죠. 지금 IT 수요가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지금 어찌됐건 반도체 시장이 지금 불확실성이 높아진 건 사실인데 클라우드가 됐든 아니면 차세대 반도체 그 DDR5 같은 경우 있잖아요. 차세대 D램 반도체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을까요? 네, 뭐 그거는 계속 저희의 어떤 기대 사항이죠. 근데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텔이 계속 그 형님 노릇을 못하는 거죠. 못하니까. 이미 못하는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DDR5가 원래 뭐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서버 업체들이 채용을 할 거다 그랬는데 이거 물 건너갔죠. 그래서 내년으로 일단 그게 다 지금 이연된 상황이고 이런 와중에 경제가 둔화되는데 과연 기업들이 투자를 막 이렇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런 뭐 신제품이나 신기술, 클라우드 이거는 뭐 계속 가는 거는 맞아요. 그런 거는 맞지만 아까 말씀드린 단기적인 그런 재고 부담이 좀 있어서 그런 역량이 지금은 조금 더 크게 보인다.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얘기를 이제 주축으로 하고는 있지만서도 그 아래 딸린 반도체 뭐 소재 업체도 있을 거고 여러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데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지금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법이라고 그게 미국 상하원은 일단 통과한 것 같고 대통령 서명 절차만 좀 남았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시행이 되면 국내 기업에도 수혜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하는데 이게 예상되는 좀 효과는 어느 정도가 있을까요? 일단 근데 사실은 이제 요거는 양면이 있는 거죠. 네네네. 왜냐면은 그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법을 처리를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제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시설을 확대하고 아시아의 반도체 의존도를 떨어뜨린다는 게 목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뭐 이게 세 가지가 이제 미국의 중요한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 이게 사실 비용적으로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아요. 하지만 반도체를 제일 많이 쓰는 고객들이 다 미국 회사들이 많잖아요. 전 세계 IT 산업은 이제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 또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부의 보조금 뭐 지원금을 받는 게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뭐 양면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게 되면은 국내 예를 들면 고용 같은 경우도 좀 손해를 볼 것이고 하지만 또 안 지을 경우에 우리가 안 지을 경우에 뭐 삼성이 일을 안 간다. 그럼 TSMC가 그걸로 가가지고 모든 수혜를 다 먹는 이건 또 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뭐 우리가
미국이 오라 그런다 그래서 뭐 낼름 가는 것보다는 어쩔 거 조금 없고. 그쵸. 네. 저희도 이제 조금 밀당을 좀 하면서 최대한도로 우리가 받아낼 건 받아내고 그렇죠. 그러면서 가게 되고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제 미국과 한국, 뭐 대만, 일본 이렇게 이어지는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쥐포 이쪽을 통해서 이 반도체 안보 뭐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제 치포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요즘 좀 또 하도잖아요. 네. 미국에서 어찌됐건 일본하고 대만하고 예, 우리나라랑 네 군데서 이제 좀 한번 이거를 반도체를 공동적으로 같이 한번 이거를 잘 뭐 해보자 뭐 이런 취지인데 듣기에 따라서는 약간 좀 중국이 아무래도 껴있으니까 네. 압박으로 들릴 수도 있고 이게 방금 얼핏 얘기해 주셨지만 가입 여부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득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 그게 단순한 건 아닌데 네. 뭐 저희가 예를 들면 쥐포에 가입을 하게 되면 네. 지금 이제 걱정들 많이 하시는 게 중국의 어떤 경제적 제재 뭐 이런 그죠. 것들이 옛날에 있을 그거 수 한번 있죠. 받아본 경험이 있어서.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고 뭐 약간 뭐 반도체도 중국에서 뭐 덜 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겠죠. 네, 네, 덜 살. 네. 근데 저는 이제 우리한테 반도체를 안 사면 과연 어디서 살 거냐. 일단 그 생각이 있고요. 자, 문제는 그럼 가입을 안 할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네네. 한국이 가입을 안 할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볼 때는 대만하고 일본 업체들만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수혜 뭐 이런 것들을 다 자기네들이 가져가고 메모리의 주도권이 현재 한국으로 넘어갔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든지 좀 자기네들이 조금 더 논아 가질 수 네, 있는 네. 이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고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거의 가입을 안 할 경우에는 네. 반도체를 중국에 조금 판매량이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네. 못 만들 수도 있죠. 아, 그러면 사실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선택은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반도체를 못 만든다 한국이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뭐 장비를 뭐 미국에서 그러면 한국에는 가급적 주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되거나 반도체 설계 소프트 EDA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들도 뭐 최신 버전은 뭐 공급하지 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면 한국 반도체 못 만들면은 이거는 뭐 약간의 피해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냥 거의 한국이 거덜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뭐 답은 저는 정해졌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또 중국을 약간 달래야 되는 측면이 그죠, 있는 그죠,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포 가입하라 그래서 낼름 딱 가입하는 것보다는 약간 이제 고민하는 그죠. 신용은 좀 해야 돼요. 네. 근데 사실상 이 나온 거 보면은 가입은 기정 뭐 사실처럼 보이고요. 이제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중국하고도 따로 소통은 계속 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방금 짚어주신 대로 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네. 예, 산업 측면에서 봐서도 해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산업도 산업인데 외교적으로 어떻게 잘 이제 좀 푸냐 중국하고도 잘 풀어야 될 것이고 네.